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을 이용했던 3명이 잇따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따른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지훈련선수단 사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손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한 음식점입니다. 471번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시간대 방문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증상 확진자로 각각 다른 좌석에 앉아 접촉이 없었고 이 가운데 488번 확진자는 타 지역 방문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식점 안에서 전파됐을 가능성보다 이미 다른 곳에서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다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확진일과 그 증상 발현 여부를 봤을 때 동일 장소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좀 이렇게 낮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제 2명과 어제 추가된 신규 확진자 1명도 모두 무증상 확진자. 방역당국은 이런 무증상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방역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입도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전원에게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도 이런 무증상 감염자 입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이렇게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1,800명에 달하는데요. 다음 달에도 1,500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어서 전지훈련 선수단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인데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 시설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저희 제주도로 선택하게 된 거는 이 환경도 환경이고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들이 제주에 오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판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훈련 장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일부터는 그 음성 확인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도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0.67명까지 떨어진 상황.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치경찰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 기동감찰팀이 업소 199곳을 점검한 결과 스크린 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과 술집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점검 과정에서 수렴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은 방역 지침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요. 대면 행사가 금지되는 바람에 말벗 봉사가 끊기고 기부 물품 지급도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5평 남짓한 쪽방에서 홀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 79살 김성말 할아버지. 외풍이 심하지만 빠듯한 형편에 난방기구를 켜놓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겨울 날씨 못지않게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소통의 창구는 사라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TV를 보며 지냅니다. 경제력도 더 없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살기 더 어려워지지. 너무 외롭지.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던 말벗봉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비대면으로 바뀐 지 한 달.
전화로 안부를 묻는 봉사자들도 직접 눈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걱정이 큽니다. 다리도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반찬을 가져가면은 그거로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보내며 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도 비상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진행하는 대면 행사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고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는 후원 물품도 코로나 이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노인들에게 보낼 쌀이며 라면 등 물품을 나누고 포장하는 일도 못해 작업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요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혼자 사는 노인은 8천여 명.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강력 한파까지 덮친 올겨울, 취약계층인 혼자 사는 노인들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를 강타한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피해에 이어 시설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와 폭설로 57년 만에 3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제주 동부 지역.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폭설에 한라봉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동 1000여 제곱미터가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우스 위에 쌓여있던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쇠파이프가 파손되면서 구조물 전체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한라봉을 일찍 수확한 터라 피해를 줄이긴 했지만 가지가 짓눌린 한라봉 나무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에 팍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움직여 가면서 보니까 파이프도 부러져 가면서 그냥 내려가 본 겁니다. 그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키위와 한라봉 등 비닐하우스 5곳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영하의 기온과 누적된 적설량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올리같이 한 3, 4일 계속 눈이 오면은 녹고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무게를 버티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가 무너집니다. 양식장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양식장 구조물을 지지하던 철제 파이프가 지붕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서귀포시 표선과 남원에 도다리 양식장 2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눈 하루만 끝난 게 아니고 며칠, 한 3, 4일 계속 온 게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이게 점점 이게 눈이 축적돼갖고 무게가 더 있어버려가지고 하루는 건지지 못한 거죠.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읍면동을 통해 파악에 나선 가운데 피해 농어가 등의 재난지원금과 재보험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세금을 들여 지급된 방한용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한다고 올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품 구매에 나섰던 시민이 군청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목포 MBC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과 등산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제품들입니다. 황당하게도 판매자들은 모두 무안군청 공무원으로 군비로 지급받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고 한 겁니다. 게시물을 올린 판매자는 무안군청 공무원들로 지금까지 3명이 확인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내려본 행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려본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얘기 안 하면 모른다. 무안군이 환경미화 공무원 81명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모두 2,700여만 원의 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년 방한용품을 지급하지만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원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 처우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관여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그것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거네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무안군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고 한 미화원들을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어진 북극발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약 7도가량 높아서 제주시는 낮에 13도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서 겨울치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중산간 이상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도로가 아직 미끄럽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눈이 녹아서 물 웅덩이들도 많겠는데요.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풀리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는 황사가 발원됐습니다. 황사와 국의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도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8도, 서부는 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도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항공편 운항에 양호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금요일 밤부터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공립봉계 LH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 가족 일동 22만 8,500원, 김도은 씨 20만 원, 제주시 2도 이동 고지현 씨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가출 청소년을 경기도에서 만나 화물차에 태워 제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자신의 원룸에 가두고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선박용 연료유의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일까지 관내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용 경유는 황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어제 오후 제주 학생 인권 조례 TF와 고교 학생회장단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열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교총과 전교조,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와도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인권교육센터는 다른 지방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팀장급 1명 등 5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노지 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어제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노지 감귤 평균 경락가는 5kg 한 상자에 9,600원으로
그제보다 1,000원가량 올랐고 이달 평균 경락가도 7,2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감귤 출하연합회는 최근 폭설 등으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고 비상품 선별과 출하량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다음 달 설 대목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정책 3개 분야 34개 과제에 오는 2025년까지 12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은 분산형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 데이터 산업 활성화, 집단 전염성 열병 탐지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제주도는 뉴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부의 뉴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와 효돈천이 국가생태관광지 재지정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의 국가생태관광지 12곳을 대상으로 재지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레리와 효돈천은 91.3점으로 전국 평균 78.5점보다 13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효돈천과 하레리는 지난 2014년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고 내창 트레킹과 고산리 숲길 탐방, 감귤 전방 등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